안녕하세요. 해튜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케치업에서 우리가 캐드 파일, 캐드에서 작업한 도면 파일을 불러다가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먼저 벽체를 세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벽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불러드린 캐드 파일에서 우리가 면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 면을 생성할 때도 라인 툴이나 렉탱글 툴이 아닌 루비를 이용해서 면을 조금 더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따로 캐드 파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조그만 평수의 그 오피스텔 도면이고요. 일단은 외부 파일을 지금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모델링 공간에 불러들이시려면 임포트라는 툴을 여러분들이 메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 저 지금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진 파일 중에 이런 오피스텔 도면을 따로 불러올 거거든요. 도면을 불러오실 때는 하나 여러분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바로 도면을 선택하시고 나서 임포트를 하시기 전에 옵션 메뉴 눌러주시면 됩니다. 옵션. 그 옵션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체크를 따로 뭐 키거나 체크를 해제할 필요까지는 없으신데요. 스케일 부분에서 단위를 꼭 여러분들이 캐드에서 작성한 도면 파일에 지금 적용되어진 단위가 밀리미터일 거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모델링 공간에서의 지금 스케치업 파일에서의 단위도 밀리미터니까 그 두 가지 단위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마 다른 분들은 모델 유니트라고 나오실 텐데요. 지금 열어놓은 파일이 대부분 아마 밀리미터이겠지만 또 잘못해서 인치로 되어진 파일을 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본인이 꼭 확인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캐드 파일에서도 밀리미터로 대부분 작성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또 인치라든지 미터 이런 식의 단위를 이용해서 캐드 파일 도면 그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현재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스케치업 파일에는 단위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꼭 밀리미터로 동일하게 맞춰서 오케이 해주시고 그 후에 임포트를 이용해서 도면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임포트 했을 때 파일의 결과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시는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레이어 10개와 블럭이 11개가 있는 캐드 파일을 불러오는구나. 그렇게 그냥 정보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바로 클로즈 눌러주시면 지금 우리 스케치업에서 지금 원래 모든 새로운 파일에 언태그라는 기본 태그가 따로 있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도면에서는 이런 여러 개의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 레이어도 같이 와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도면은 평면도, 천정도, 그리고 인면도 몇 가지를 따로 했고 지금 제가 열어놓은 도면을 따로 캐드 파일에서 한번 캐드 프로그램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작업했었던 캐드 파일도 사실상은 이렇게까지 그리진 않았겠죠. 치수라든지 뭐 해치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다 했지만 모델링의 그 많은 레이어들과 모든 필요 없는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객체들을 굳이 가져가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파일명에도 따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지만 내가 작업한 도면을 다른 이름으로 꼭 저장을 해서 그 전에 필요 없는 레이어라든지 객체 그런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만 따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도면 모델링 하실 때는 사실 중심선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벽체랑 그 다음에 계고부, 문과 창호의 위치라든지 사이즈, 그 다음에 가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가구에 대한 대략적인 사이즈, 조명의 위치, 조명의 뭐 개수, 뭐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인면도까지도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후에 스케치업으로 불러드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 작업을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가구부터 콘크리트까지 캐드상에서 작업했던 그 레이어들이 우리가 스케치업 파일에서 열었을 때 그대로 온다 이 얘기예요. 태그 영역 안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끄셔도 돼요. 그럼 보이시죠? 콘크리트 레이어에 속해 있던 벽체 부분 또는 창문만 지금 안 보이죠? 또는 뭐 조명만이라든지 문이라든지 그렇게 따로 제어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필요한 것만 따로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뭐 모델링을 그린다든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또 레이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보니까 이 도면에 해당되는 레이어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레이어들을 폴더 관리를 할 수 있어요. 태그에서. 제가 예전에 태그 설명할 때 폴더를 설명을 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하나의 폴더에 넣고자 하는 그 태그들을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태그 폴더 있죠? 태그 폴더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 폴더 안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먼저 선택해 놓고 그 다음 폴더 태그 폴더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이름을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DWG로. 캐드 파일이란 얘기겠죠? 그 다음 여기 내려가 있는 삼각형 내림 표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안에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 도면을 태그를 따로 이렇게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몇 가지 태그만 따로따로 숨길 수도 있지만, 폴더 작업을 해주시면 이 폴더 전체에 대한 요 눈 모양 있죠? 쇼 버튼. 요 버튼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또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벽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벽체 그리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로 다 묶여 있습니다. 도면이. 그리고 이 도면은 지금 현재 그룹이 아니라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안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리시면 안 되세요. 여기는 그냥 라인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렉탱글을 그냥 이렇게 그리게 되면 다 들러붙습니다. 이 모서리들이. 원래 있던 도면의 선은 따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안에 들어가서 하지 마시고요. 따로 겉에다가 그리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벽체를 따로 모델링에 해당되는 그 객체를 그릴 거기 때문에 그 객체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영어로 쓸게요. 같은 이름은 할 수가 없어. 내가 도면에서 가지고 온 레이어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또 태그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름을 뭔가 영문으로 바꾼다든지 한글로 바꾼다든지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요거 연필 모양 눌러서 커런트 태그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벽체를 그릴 건데, 따로 오늘 루비를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루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다면 라인 툴로 일일이 그리셔야 됩니다. 라인 툴이라든지 렉탱글 툴 이용해서 이렇게 벽에 도면을 따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도면이 있으시면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하세요. 왜냐면 그냥 따라 그리면 되니까. 마치 밑에 스케치가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갖다 오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겠죠. 폐쇄된 영역을 만들면. 그 다음 얘네들을 푸시툴로 올려서 이렇게 벽체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간단한 도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벽체도 많고 공간도 많이 레이아웃이 나뉘어져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방법 써주시면 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벽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폴더로 만들어 놨던 태그 중에서 가구, 몰딩, 문, 위생도기, 조명, 창문, 칸막이 벽과 콘크리트, 벽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제외하고는 일단 다 껐어요. 끄고 얘가 지금 컴포넌트 형태죠. 컴포넌트 형태의 부분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객체가 선택이 되죠. 라인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평면도에 있는 선만 선택해서 컨트롤 C, 여기에도 있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복사하기 아시죠? 클립보드에. 그 다음에 이따가 페이스트 바로 할 거예요. 컨트롤 V. 컨트롤 C를 해주시고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 그룹 빠져나와야 돼요. 점선 바깥에 클릭하시고,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옆에 공간에다, 빈 공간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복사해놨던 그 선들이 내 마우스에 붙어 있어요. 요때 원하시는 위치에 클릭.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들은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이 되겠죠? 개별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던 부분을 제가 복사했으니까 따로 지워 주셔야 돼요.
필요 없는 부분. 괜히 이렇게 공간, 경계선이 있으면 면이 따로따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레이즈로 또는 딜리트 키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체 선택해요. 전체 선택하고 지금 월이라는 레이어에 들어갔나요? 넣어볼게요. 월이라는 레이어에 넣어주고요.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일단 다시 선택해서 루비 저번 시간에 설치하는 거 알려드렸죠. JHS 파워바에서요. 요거 해볼 거예요. 얘가 이름이 뭐냐면 페이스 파인더. 내가 선택한 지금은 면이 없죠. 외곽선만 있어요. 폐쇄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캐드에서 가지고 온 도면은 선만 있기 때문에 2차원의 객시이기 때문에 면이 없어요. 그 선만 따로 복사한 거기 때문에 면이 없고 면이 없다라는 건 우리는 푸시앤풀을 이용해서 돌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차원 객체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 파인더를 클릭만 해주시면은 이 안에 바로 면이 채워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부분을 이제 뭐 배관 지나가는 그런 뚫려 있는 공간이죠, 실제로. 그래서 비워져 있는 공간이니까 면만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요. 모서리 제외한 면만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시 툴 이용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피 이용해서 옆에다가 복사를 해놓고요. 올릴게요. 그 다음 푸시 툴 이용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원하시는 높이감만큼. 근데 푸시가 여러 개의 면을 다중 선택해놔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여러 개 선택을 해놔도 푸시 앤 풀을 누르는 순간 선택이 해제돼 버리기 때문에 하나씩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폐쇄된 영역을 이용해서. 위로 일단 저는 2400이라는 값을 올려줄 거예요. 2400 더블 클릭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용을 메이크 그룹 해주면 벽이 뭐 뚝딱 완성된 거지. 아직 뭐 이런 부분, 창문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벽체 상부 부분이 아직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또 다른 루비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선택한 면을 동시에 돌출하는 노멀 푸시풀이라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노멀 푸시풀은 푸시풀과 같지만 여러 개의 면을 한꺼번에 바로 돌출을 시켜줍니다. 아까 안 됐잖아요. 일반 푸시풀은. 그죠? 자, 이렇게 전체 다 선택. 그러면 각각의 폐쇄된 영역이 하나, 두 개,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럴 때 그냥 푸시풀은 선택이 해제가 돼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 선택해서 노멀 푸시풀이라는 거 누르시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선택한 면 자체를 올릴 건지 선택한 면은 두고 추가 돌출할 건지 일단은 요걸로 해볼게요. 기본값 피니싱에 대해서 요 값을 이용해서 높이 2400, 마지막에 제가 푸시앤풀 할 때 작업한 높이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클릭하고 사용 방법 똑같아요.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리면서 입력창에 2400 엔터 눌러주셔도 되는데, 요 툴 자체에 약간 오류라고 할까요? 면들이 가끔 이렇게 모서리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거나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그리고 경계선이 원래 여기 없었잖아요. 이런 선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가로지르는 선들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레이즈 툴로 지워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모서리, 코너 모서리가 안 보이죠. 약간 뭉툭한 느낌, 뭔가 이렇게 각지는 느낌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일단 숨겨졌거든요, 모서리 자체가. 그래서 히든 오브젝트라는 것을 히든 지오메트리 눌러주시면 숨겨진 부분의 선이 어디 부분인지 알려줘요. 알려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꺼볼게요. 히든 지오메트리. 이 부분에다가 모서리를 다시 면과 면이 만나는 코너를 뾰족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레이즈 툴 이용해서 Alt키를 누른 채로, Alt키를 누르고 계시면 숨겨져 있던 모서리도 보이죠. 굳이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 하지 않아도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모서리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드래그 한 번씩 해주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나타나면서 면과 면이 뭔가 이렇게 각지는 느낌? 평평한되는 느낌이고요. 이레이저 툴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이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모서리가 숨겨지면서 면이 약간 둥글게 라운딩 처리되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스무스하게. 실제로 라운딩 처리된 건 아닌데, 그거의 반대가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모서리가 이제 정확하게 코너가 각이 지면서 모서리가 나타나는 거죠. 요 부분도 아까 뭔가 히든 지오메트리 있던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씩의 오류가 있더라고요. 여기 약간 둥글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lt키 누른 채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숨겨져 있나 봐. Alt키를 누르고 계시면 그 숨긴 부분의 모서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면상에. 그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모서리를 각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얼른 지워 주시고, 요 면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 툴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이런 오류들, 그로 인해서 뒤집어진 면들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리버스 페이스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빠른 방법은 오리엔트 페이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뒤집어진 면을 흰색 면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시면은 뒤집어진 면 말고 그 근처에 있는 우리가 바꾸고자 했던 흰색 면 있죠? 원본이 되는. 요 흰색 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오리엔트 페이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처에 뒤집어진 면을 지금 선택한 면과 동일한 면으로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도 근처에 있는 면, 뭐 얘 또는 얘 해주시면 됩니다. 요 하얀색 면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리엔트 페이스. 그러면 그 면과 연결되어진 근처에 있는 면들이 뒤집어졌을 때 내가 먼저 선택해놨던 면과 동일한 면으로 다시 바꿔주기 때문에 일일이 선택해가면서 리버스 페이스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야 나는 돌출해야 될 벽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하시면 그냥 푸시앤풀 하셔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가 뭐 이레이즈 툴 이용해서 뭐 코너가 약간 둥근 또는 모서리가 없는 부분을 다시 우리가 막 뾰족하게 만들거나 뒤집어진 면이 있어서 다시 뒤집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조인트 푸시풀 사용하실 때는 노멀 푸시풀 사용할 때 그럴 수도 있다. 제가 보여드린 내용처럼 그럴 때는 면을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바꿔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수정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랑 요거랑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럼 얘를 이제 원래 작업하던 곳으로 옮길게요. 무브 코너점 찍고 도면 위로 올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꺼놨던 레이어들을 이렇게 다시 켜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바닥을 만들 거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레이어가 너무 많아서 조금 우리가 헷갈려 보일 수 있으니까 바닥 레이어를 여기 태그 폴더 안에다가 만들면 안 되는데 딜리트 하고요. 선택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때, 그죠? 이렇게 폴더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뉴 태그 누르시면은 애드 태그 누르시면 여기 폴더 안에 들어가니까 다른데 바깥쪽에 찍어서 선택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때 애드 태그 눌러서 바로 만들겠습니다. 플로어라고 써볼게요. 바닥 커런트 태그로 꼭 만들어 주시고, 내가 지금부터 바닥 그릴 때는 바닥에 해당되는 태그에 그려야 되니까 이 태그를 꼭 커런트 태그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게 좀 잘 안 되셔가지고 나중에 막 하나의 태그에 여러 개가 다 섞여 있는 걸로 막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좀 불편하죠. 거실, 그 다음 현관, 욕실, 이렇게 바닥 높이가 레벨이 다 다르죠. 실제로 그런 부분은 따로따로 그려주시는 게 사실상 좋습니다. 라인 툴 이용해서 일단 얘네들은 따서 다 그릴 거예요. 일일이 다 그려주셔야 되고, 아까처럼 우리가 도면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도면에 있는 선들도 외부에 있는 선 빼고 안쪽에는 벽체선만 다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에 그냥 그리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바로 해볼 거고요. 엑스레이 스타일 저는 단축키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요거 엑스레이 스타일 쓸 때 저는 단축키가 X거든요. 단축키를 아직 안 쓰시는 분들은 단축키 만들기 영상 있습니다. 단축키 꼭 만들어 놓고 작업해 주시고요. X 눌러서 라인 툴 눌러서 코너점 찍어서 거실부터 엑스레이 툴을 사용하시면 굳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웬만한 거는 그냥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도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신 도면일 테니까 도면의 형태나 구성은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죠? 막 이렇게 휙휙 돌리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도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스타를 만약에 안 켜놓고 하시면 이런 부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돌려야 되니까 화면을 이렇게.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쪽, 창문 안쪽으로 해서 벽을 따라 도면이 조금 애매하게 보이면 화면 시점을 변경해 가면서
정확히 자, 처음 찍은 점이 아까 여기였죠? 되돌아오면 이렇게 면이 채워집니다. 간혹 그러신 분이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한 바퀴 돌아온 것 같은데도 면이 안 채워졌어. 엑스레이 스타일 꺼볼게요. 면이 채워졌죠. 안 채워졌다 하시는 분들은 도면 태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도면 태그를 잠깐 꺼보시면 돼요. 벽도 꺼볼까요? 그럼 어딘가에 본인이 선을 그리다가 라인을 미처 연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찾아서 라인 툴로 다시 연결, 회사된 영역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장점이죠. 태그의 장점. 내가 얼마든지 보면서 도면 태그가 켜져 있으면 여기 선이 있는지 내가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구분이 안 가니까 그죠? 그거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바닥을 얼마? 저는 100mm 높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따가 나중에 그리는 바닥면과 겹치면 안 되잖아요. 들러붙으면 안 되니까 아시죠? 그 스케치업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서로가 들러붙어서 나중에 이 부분만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트리플 클릭 3번 선택 잘 됐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메이크 그룹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플로우라는 태그 안에 이 그룹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 현관 부분도 바로 보겠습니다. 라인 툴 이용해서 신발장 아래쪽으로 현관문까지 가서 여기는 살짝만 올릴게요. 20 다음 메이크 그룹 다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안쪽에 사각 영역만 잡아주면 이렇게 다 채워져요. 나머지 벽이니까 푸시 툴로 50만. 여러분들 욕실도 실제 거실보다 살짝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 슬리퍼 놓고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바닥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태그를 다 켜보면 이런 식이죠. 그럼 바닥에서부터 이제 벽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우리가 창문을 넣을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요 부분까지만 오늘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인면도가 있어요. 요게 지금 거실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요 창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인면도가 있으니까 길이만 재서 갈게요. 실제 거실 창문 밑선에서 거실 바닥까지가 400 그리고 천장 높이 제일 위에 있는 벽체 높이까지 창문 끝에서부터 100mm 400에 100이에요. 자, 그럼 이런 부분은 다시 벽을 구성해야 되니까 벽 태그가 커런트 태그일 때 작업해 볼 겁니다. 벽 태그가 커런트 태그일 때 해볼게요. 자, 렉탱글 이용해서 코너점과 비어져 있는 부분 코너점 찍어주고요. 거실 아까 400이었죠. 400인데 그 인면도 그린 게 실제 거실 바닥에서부터 400인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리는 여기서부터는 거실 바닥 포함해서 해야 되니까 500만큼 올라가야죠.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위에다가도 렉탱글 하나 그려요. 자, 상부 벽도 있어요. 아래로 100mm 아까 실수 제해서 보여드렸죠. 메이크 그룹 자, 여기도 옆에 창도 똑같이 여기는 침실이거든요. 제가 계획한 게 더블 클릭하면 아래로 100mm 그대로 메이크 그룹 자, 바닥에도 사각형도 그려주시고 얘는 얼만큼 올라오냐면 이게 지금 침실 안에 들어가서 바닥에서부터 이 창까지의 높이가 1000이에요. 그럼 저는 얼마 그려야 돼요? 얼마 올려야 돼요? 1100이겠죠? 요 100mm 높이 포함해서 푸시 툴로 1100 하고 메이크 그룹 자, 문 상부 지금 바닥에서 이미 100mm 바닥 올렸고 아까 벽체는 2400이었으니까 현재 요 바닥 끝선에서 벽 전체 높이는 2300이에요. 일반적으로 문틀 포함 높이가 2100으로 많이 작성하시죠. 자, 상부에 렉탱글 하나 그리고요. 아래로 200 메이크 그룹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테이프 메저 툴 이용해서 길이 재보면 이제 얼마? 2100이 됐어요. 욕실문도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비어져 있는 부분에 렉탱글 그려서 200 메이크 그룹 자, 여기는 조금 다르죠. 가이드라인 그려놓고 할까요? 바닥에서부터 2100 잡아주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렉탱글 따로 그려주고 푸시 툴로 가이드라인 있는 데까지만 그려주고요. 메이크 그룹 자, 가이드라인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벽과 벽이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잘 보세요. 바닥 태그는 잠깐 끄고요. 도면 태그도 잠깐 끄겠습니다. 도면도 바닥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
그 다음에 솔리드 툴에서 유니온 배웠죠? 솔리드 그룹 또는 솔리드 컴포넌트로 구성되어진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치기.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벽이라든지 이런 상부벽 이런 애들이 클릭했을 때 엔티티 인포에서 모두 다 솔리드 그룹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룹으로 되어 있어 나는 솔리드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솔리드 툴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전체 선택해서 유니온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꺼놨던 태그들 다 켜보고요. 그 다음에 컬러 바이 태그로 볼게요. 태그를 컬러로만 보기. 그럼 이런 색깔로 보이겠죠? 바닥과 벽이. 자, 이런 식으로 태그도 제가 제대로 잘 넣어놨고 모델링도 깔끔하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도면 작업도 하고 계시고 모델링도 해야 한다 하신다면 이렇게 도면을 불러들여서 면 처리를 조금 더 빠르게 페이스 파인더 이용해서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푸시앤풀이라든지 노멀 푸시풀 루비 이용해서 벽체 세우신 다음에 바닥과 그 다음에 벽체 높이까지 완성을 해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혹시 도면이 나는 없어서 만들어 놓은 도면이 하나도 없어서 연습하기가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작업했던 요 도면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메일 주소는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요거 보시고 이메일 주소 따로 여러분들이 제 이메일 주소 저장해 놓으셨다가 메일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도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나머지 내용들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